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따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학 동안에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어 공부에 맞서서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독서요. 독서를 잘하는 친구 중에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언젠가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더 강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독서를 먼저 해야 될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국어는 예습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제가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국어는 예습 2학기 책을 딱 펼치시면요. 이렇게 펼치시면 이제 실린 작품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는 교과서 안에 내용은 발췌 도서예요. 발췌한 도서이기 때문에 일부만 이제는 게재돼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기 어떻게 실린 작품에 이제는 완성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성본들을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흐름을 가지고 알고 있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발췌 도서를 읽기에는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치대왕의 꿈을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발췌한 도서의 내용을 읽어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쉽고 수업에 대한 적극도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췌 도서를 실린 작품을 어머님들이 뭐 구매해 주셔도 되고 요새는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책들을 좀 빌려 주시고 못 빌리는 것만, 그리고 도서관에서 못 읽은 것만 좀 사서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는 어떤 걸 해주라? 2학기에 실린 작품 위주로 독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기 중에도 되게 반갑거든요. 우리 집에 멸치당의 꿈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는 독서를 또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린 작품 꼭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국어 공부 어떻게 할지 딱 3글자로 정리 드릴게요. EBS. 자, EBS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점한 국어만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만점한 국어는 이제 교과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거는 뭐 풀려주실 거면, 학기 중에 그냥 풀려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휘 프로그램, 어휘가 독해다, 그리고 독해력 프로그램, 그리고 독해가 땡땡을 만났을 때 수학, 과학, 사회, 수학, 사회, 과학 주제별 국어 독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랑 과학 어머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국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휘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국어 공부도 할 겸 사회, 과학 공부도 할 겸 이런 것 책들을 구매해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는 어휘가 독해다. 그래서 사실은 독해의 가장 기본은 어휘예요. 어휘. 네. 제가 너무 크게 늘렸네요. 네. 어휘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휘만 좀 잘 알고 있어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휘가 독해다 내용 중에서 또 좋은 거는 뭐냐면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필수 어휘도 총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무료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요. 굉장히 강의 재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거를 책을 한번 읽혀주시고 풀어보고 강의를 거꾸로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는 학년에 따라 달라요. 학년을 보시면 인문 1학년, 2학년, 그리고 기본 3학년, 4학년, 실력 그래서 5학년, 6학년 부분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한 번씩만 풀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한 학기에 하기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13강 정도까지는 뭐 반 정도까지는 여름방학 그리고 나머지는 겨울방학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휘가 독해다 내용 보시면요. 얼마나 잘 나와 있냐면 느낌, 생각, 모습에 대한 어휘가 나와 있고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어휘, 자연, 과학, 국어 용어 그리고 종합 평가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느낌이나 생각, 뭐 감칠맛이라든가 악취, 매캐하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습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는 아이들이 책 읽는 이렇게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캐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휘를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건 이렇게 한자어로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문제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관용어 표현까지 익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강의 진짜 재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EBS 이제 초등 치시면은 이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강의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휘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아주 이렇게 막 숙달돼서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참 쉬운 글쓰기 프로그램 제가 안내 드릴게요. 참 쉬운 글쓰기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 있죠. 참 쉬운 글쓰기 같은 경우는 예비초부터 쭉 나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는 보시면 강의가 1, 2학년은 나와 있어요. 네, 1, 2학년 나와 있고 3, 4학년 아직 지금 3학년에서 6학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한 권, 3학년, 6학년 한 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휘가 돕기다를 한다면 이거를 조금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아이들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어떤 거를 목표로 해서 해 주실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은 따라 쓰는 글쓰기예요. 그래서 정말 쉽게 따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부호라든가 뜻을 구별해서 써야 되는 말, 즉 논술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장을 읽고 따라 쓰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3학년부터 6학년 이제는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상이면 이게 이게 하면 이게 상이죠. 레벨이. 그죠?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는 글쓰기 해가지고요. 단원을 보시면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우리 아이들 제가 다음 시간에 일기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편지 쓰기, 일기 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목적에 맞는 글을 쓰는 거, 경험을 나타내는 글쓰기, 생활문이나 기행문,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에서 요약이라든가 독서 감상문, 설명하는 글, 제안하는 글, 발표문, 주장하는 글. 그래서 총 11강으로 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좀 여유로워요. 그래가지고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숙제 그날은 조금 덜 주고 이 그날은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쉬운 글쓰기에서 요거 두 단계는 조금 기초적인 글쓰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거라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논리가 술술 톡톡이에요. 자, 요거는 주제별로 이제 독서나 논술 활동이에요. 이것도 EBS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EBS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이건 논리적인 사고력이랑 창의 융합적인 사고력을 이제 요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하게 되는데요. 어머님들 이제는 통합교과 알고 계실 거예요. 통합교과에서 나온 부분, 나, 가족, 학교, 이웃, 동네, 국가, 세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1, 2, 3, 4, 5, 6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창의적인 사고력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도 되어 있어요. 이거는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국가에 따른 주제별 글쓰기가 굉장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플란더스에게 이야기글, 그 다음에 기타글, 요거 같은 좀 비문학적인 글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한 주제를 줘요.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은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강의는 나오지 않은데 아이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논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도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답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엄마랑 같이 답을 읽어보면서 아이의 답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시예요. 예시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참 쉬운 글쓰기는 뭐 어휘랑 문형을 잡아준다면, 아까 어휘 잡았죠. 얘는 문형이나 기초 글쓰기가 가능하다면 얘는 논리까지 해서 논술 까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는 더 있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회과학, 우리 어머님들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독해가 땡땡을 만날 때, 그래가지고 초등 교과서 중심을 주제별 독해를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는 영역별 기초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죠. 요거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네, 요거는 안 나와 있고요. 독해가 만날 때는 1, 2학년 과나 1단계랑 2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3, 4학년 과는 아직 5, 6학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 4학년 사회적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논리를 펼치고 그리고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낱말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강의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1, 2학년 한 권, 3, 4학년 한 권이 되어 있어서요. 네, 물질, 생명,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이렇게 해서 네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5학년인데 과학을 되게 못한다 그러면요. 저는 여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를 못한다 그러면 굳이 지금 3단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단계, 3, 4학년 단계를 꼭 한번 풀려보시면 방학 동안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국어 실린 작품으로 독서를 시켜주시고, 자, 그 다음 어휘가 독해다 있고요. 요거를 어휘 공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는 글쓰기 기본.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많이 어려워하고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참 쉬운 글쓰기 프로그램 있고요. 글쓰기를 조금 하고 이거를 풀려보았다 그러면 논리가 술술 논술 단계 있고요. 사회과학도 잘하고 좀 국어력도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 독해가 사회를 만날 때, 독해가 과학을 만날 때 이 정도로 두 가지 풀려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되었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일기 쓰기 한번 제가 강의 드리려고 해요. 전에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아이들 지금 방학 맞이해서 글쓰기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일기 쓰기는 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꼭 개학 전에 막 몰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일기 쉽고 재밌게 쓰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